양자역학이 몰고 온 3대 혁명. 왜 양자역학 하냐고요? 첫째,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는 의도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양자역학은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현대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양자역학, 과학계의 뜨거운 감자를 넘어서 진정한 과학, 학문계의 에센스, 영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열쇠 과학으로 등장한 양자역학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유의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과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철학, 형이상학을 포함하여 영성이나 명상, 자기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자역학을 들먹이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핫하디 핫한 주제인 셈이죠. 제 입에서조차 뻥긋하면 양자역학 이야기가 튀어나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양자역학 하는 걸까요?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빅터 맨스필드는 양자역학이 몰고 온 치명적인 변화로 다음에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비인과적 성격입니다. 모든 존재는 객관적인 원인과 결과를 자기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기존의 객관적 인과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깨진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참여우주적 성격입니다. 우주는 객관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의식과는 별개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뉴턴, 데카르트적 패러다임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참여우주론이 그것입니다. 셋째, 탈지역적 상호 연결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엔 양자역학이 몰고 온 3대 혁명이라는 본 주제에 맞춰 그 핵심을 간단히 그리고 알기 쉽게 짚어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자역학의 창시자는 닐스 보어와 그의 동료 하이젠베르크입니다.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이 두 사람은 물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1900년대 초 당시 기준으로 가장 정밀하고 높은 배율의 현미경을 동원해서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정말 구분이 있는 건가? 왜 우리가 분명히 물질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 물질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원자가 텅 비어 있는 거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어야 다이아몬드지. 쇳덩어리가 쇳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야 쇳덩어리지. 이것들의 원자 내부가 텅 비어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란 말이야. 하이젠베르크가 훗날 그의 자서전에 쓴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정신과 물질은 원래 둘이 아닌 것이 분명해. 다만 그동안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언어가 둘로 나뉘어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는 기존의 학문적 패러다임을 뒤엎는 엄청난 발견과 이론의 창시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이론을 과거의 낡은 언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는데 말이죠. 새 부대가 없으니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아야 하는 답답한 실정. 말하자면 새로운 과학이론을 낡은 언어적 형식에 담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물리학이란 물질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아닙니까?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를 관찰하고서 얻은 과학적 성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 그 모두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양자의 각은 현대 과학의 근간이자 정수로서 자신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이제 양자역학의 원리에 어긋난 이론이나 탐론은 과학계에선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존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은 말할 것도 없이 뇌과학, 후성유전학, 신경과학, 분자생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양자역학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양자역학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단히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물질은 반드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입자성입니다. 영어로는 matter라고 합니다. 물질은 쪼개고 쪼개어 그 최소 단위인 원자도 물질이어야 합니다. 즉 입자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험 과정에서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관찰의 대상인 전자가 입자로서의 특성을 상실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둘째, 국소성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locality라고 하는데요. 지역성이라고도 합니다. 물질이라면 반드시 어떤 장소,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전역학에서 모든 물질은 반드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관찰 과정에서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란 어떤 시간과 장소를 차지하고 있어야 물질이라 할 수 있는데 관찰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객관성입니다. 물질은 반드시 관찰자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란 객관적인 원인과 결과를 자기 안에 내포한 상태로 나, 즉 관찰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고전역학의 대전제입니다. 말하자면 관찰 대상으로서의 물질은 절대로 관찰자인 주관적 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죠. 만약 관찰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관찰 대상이 그 존재 상태를 달리한다면 이건 물질이라 할 수 없겠죠. 이것이 고전 물리학의 대전제이고 그간 일반인들의 상식처럼 되어왔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양자역학의 실험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전제는 모두 깨져버립니다. 시쳇말로 박살이 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발견된 메시 세계를 과학자들은 양자우주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그것 속에 어마어마한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우주라고 하는 이 생소한 말이 함장한 형이상학은 이제 참으로 광대해집니다. 우주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안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다원우주란 말도 그렇게 쓰이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제 양자우주가 알려주는 충격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원자는 하나의 핵과 하나 이상의 전자들 그리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꽉 차 있어야 할 원자 내부의 공간은 관찰을 통해서 99.99999%가 텅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공한 상태 그것처럼 말이죠. 알고 보니 실제로 그 텅 빈 상태는 에너지와 주파수들의 방대한 배열로 채워져 있고 그 에너지 배열이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의 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니 이거 참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원자도 그 안팎이 따로 없이 온통 에너지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원자 내부에서 전자의 운동은 예측 불가능한데 전문 용어로 말해서 불확정한데 오직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만 말하자면 관찰자가 물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만 입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 물리학에서는 파동 함수의 붕괴라고 합니다. 파동 상태, 즉 가능성의 상태에서 물질 상태로 구현되어 나타났다는 말을 그렇게 붕괴라고 합니다. 셋째, 관찰자가 그 주의를 거두어 들이는 순간 그것은 다시 에너지로, 파동으로, 가능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과학자들의 이론에서 등장한 법칙이라고 믿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명명했고 닐스 보어는 존재의 이중성, 즉 상보성의 원리라
불렀던 양자역학의 혁명적 모습이 이렇게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존재의 이중성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존재의 이중성이란 모든 존재는 입자성, 즉 물질과 화동성, 즉 에너지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나지만 또 어떤 때는 파동, 즉 물결처럼, 구름처럼 그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양자역학 이전에는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마법과 같은 장면들입니다. 그것도 첨단을 걷는 현대 과학이 그렇게 말하니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요. 마지막으로 빅터 맨스필드가 말한 참여 우주론에 대해서 조금만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들 가운데 일부를 버리라고 합니다. 양자 이전의 비전은 아주 복잡한 춤을 추고 있는 독립적인 대상들로 우주를 채우고 있지만 그 음악은 항상 결정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과론이 그 교향곡의 최고 지휘자였습니다. 하지만 양자 비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용수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특정한 춤을 위한 가능성, 경향, 성향을 가진 세계를 채웁니다. 여기서 음률, 즉 파동과 무용수, 즉 입자는 우리가 그들 중 하나를 불러내거나 우리의 측정에 따라서 그들 중 하나를 살려낼 때까지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표가 이어질지는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미흡한 부분들은 다음 영상들에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